여러분 안녕하세요, 체스입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방학을 앞둔 고등학교 친구들 여름방학 공부 계획을 제가 짜드리고 여름방학 공부 관련해서 Q&A를 받아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제가 이렇게 여름방학 공부 Q&A를 올렸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달아주셨어요. 그러면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방학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은 여러분이 어쨌건 수능을 보시잖아요. 그럼 저는 최대한 수능 시간표에 맞게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8시 40분부터 국어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8시부터는 약간 정신을 살짝 차려놓고 저는 최소한 8시 반부터는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12시쯤 시침을 한다고 하면 전 10시까지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은 과목별로 어느 정도로 비중을 두는 게 좋을까요? 고1, 고2시라면은 국어 3, 수학 4, 영어 1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고3이라면 국어 3.5, 수학 4, 영어 1, 탐구 1.5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데 근데 만약에 본인이 국어가 조금 취약하다 그러면은 국어랑 수학 비중을 조금 비슷하게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수학이랑 탐구가 좀 둘 다 안 된다 이럴 때는 비교적 올리기 쉬운 탐구의 비중을 기존보다 살짝 높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세 번째 질문. 수학을 여름방학 때까지 다 풀어야 할까요? 이거는 약간 권장사항인 것 같아요. 여름방학 때 수완을 안 풀다가 점점 여러분들이 다양한 콘텐츠들을 해서 쌓이면은 수완 점점 여러분이 미룰 수가 있거든요? 저는 제가 그럴까봐 수완을 여름방학 때 무조건 푸는 걸로 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차피 9월 모의고사에서도 수완 연계돼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여름방학 때 푸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예비 고1 되는데요. 학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진 학원 없이 혼자 공부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 거의 인강으로만 꾸준히 학습을 했었는데요. 그랬을 때 장점은 제가 제 공부 스케줄에 맞춰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온라인 공부법을 택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궁금한 게 생겼을 때 이거를 질문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였어요. 수학은 선생님 풀이가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천천히 알려줬으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인강 Q&A 게시판에 선생님, 풀이 처음부터 천천히 세세하게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부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애매하게 계속 붙잡다가 이해하는 척하고 그렇게 혼자 이해해서 넘기다 보니까 제가 수학 개념에 굉장히 약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면 갈수록 고1 때 1등급을 찍고 쭉쭉쭉쭉쭉 낙하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었는데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적은 모르는 것을 질문하고 배우면서 오르는 거래요. 선생님께 부담 없이 편하게 질문을 하면서 개념을 정확하게 짚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원이나 과외를 등록을 하게 되면 비용도 만만치가 않고 이동하는데 시간이 쓰이다 보니까 저도 다닐 수가 없었는데요.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비대면 과외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바로 칸다 과외인데 이걸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칸다 과외는 태블릿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1대1 과외가 가능해요. 칸다 과외의 이름 자체에 새겨진 의미가 칸다, Q&A라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저 채소가 고3 여름방학 때 온라인 과외를 이용하는 것을 굉장히 진짜 고민을 했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저처럼 고민하다가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고 솔직 후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칸다 과외 어플에 들어가면은 여기 선생님 정보가 나와 있거든요. 칸다 과외 선생님은 5단계의 검증을 통해서 100% 과외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이라고 해요. 나의 성향, 학습, 현황, 목표 대학교 이런 거에 따른 데이터 기반으로 매칭된 3명의 선생님들 중에서 여러분이 선택을 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 프로필을 보고 학생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온라인 과외 서비스는 칸다 과외가 유일하다고 하는데요. 학생에게 최적화된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서 이게 저는 세심하다고 느껴져서 굉장히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과에 다니고 있는 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소은이고 MBTI는 ISFJ입니다.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시나요? 저는 목표하는 학교나 그런 게 있으신가요? 학창 시절 내내 연세대학교를 꿈꿨습니다. 제가 스탑했던 풀다가 멈췄던 문제가 네. 12번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깔끔하게 풀 수 있었는지가 좀 궁금해요. 네. 네, 그쵸? 네, 그러면은 좀 더 깔끔하게 그냥 EA를 여기에
위아래 분모 분자에 곱해주면 E의 A승을 약간 T로 치환할 거예요. T로 놓으면 A랑 C의 X좌표를 네. 미지수로 줬잖아요. 네. 근데 저는 네. 점 하나를 잡고 그거를 X좌표를 A, Y좌표를 B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저는 궁금한 게 왜 이 X좌표를 미지수로 뒀는지. 네, 지수 함수에서 바꿀 때는 이제 오히려 y보다는 x의 미지수가 있는 다음에 그걸 이제 y로 표현시켜줘야지 좀 더 간단하게 나오는데. 줌킬러를 조금 더 맞춰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줌킬러 공략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줌킬러 공략 팁은 솔직히 킬러까지는 저도 문제풀이 양으로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줌킬러까지는 네.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면은 줌킬러까지는 해결할 수 있게 되지 않나. 저만의 약간 수학 공부 방법이긴 했는데 그때를 이렇게 풀고 다시 문제를 약간 훑어 본다 그래야 되나? 15초? 뭐 그 정도? 해가지고 약간 문제를 머릿속으로 어떤 풀이 방법이었지 하면서 빠르게 정리를 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수업이 끝나면은 영상이 자동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요. 언제든지 제한 없이 다시 수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업 중에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설명을 다시 이렇게 들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효율적인 게 아닐까. 그 콴다 앱에서 AI 튜터가 있거든요.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데 24시간? 그냥 막 모르는 거 있을 때 바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질문하면 답변을 받고 이럴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이틀 뒤에 답변을 받은 적도 많았어요. 근데 하루 뒤에 이틀 뒤에 답변을 받으면 사실 제가 질문했던 걸 까먹어서 내가 이걸 왜 질문했지? 그럼 맥락이 끊겨 있으니까 답변을 받아도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는 AI 선생님이 빠르게 얘네가 잠들 시간이 어딨어요. 계속 이래야죠, AI가.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을 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엄청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이용을 해보니까 그때 사용할 걸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약간 학원이나 과외를 다녔을 때 비용 발생하는 것 때문에 살짝 고민이었는데 콴다 과외는 대면 과외 비용보다 40% 정도가 저렴하더라고요. 그동안 선생님께 질문 드리기 미안해서 못했던 거. 이거를 제가 콴다 과외 선생님 혹은 AI 튜터에게 막 이렇게 질문을 했으면은 성적이 조금 올랐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었다고 봐요. 저는 이제 빈말이 아니고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은 늘어지고 가구가 풀어질 땐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저 늘어지고 가구가 풀어지더라고요. 근데 이때 제가 굉장히 효과를 봤던 방법은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이네. 저의 부모님을 떠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저에게 밥도 차려주시고 뭐 픽업도 해주시고 교재비 그리고 저는 특목고를 다녔으니까 학비 이렇게 정말 다 지원해주시고 뒤에서 짱짱하게 밀어주셨어요. 공부를 정말 편하게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다 제공받았는데 여기서 제가 나태해지는 모습에 너무 현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뭔가를 생각했을 때 심장이 현타가 쿵 올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를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 발표 합격을 기다립니다. 합격이 났어요. 근데 예비 번호를 받았어요. 굉장히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근데 수학이 막 돌고 도는데도 절대 여러분 번호에 닿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에 여러분 번호 앞에서 끊긴 거예요. 이러면은 지금 당장 공부를 해서 1점이라도 더, 한 문제라도 더 높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나요? 다음은 현역 정시 파이터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제 수능이 거짓 100일이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시간이 훅훅 지나가거든요. 조금 있으면 90일, 조금 있으면 80일, 조금 있으면 70일. 그래서 하루라도 허투루 보내시면 안 되는데 제가 여름방학을 좀 만족스럽게 보내지 못했어서 굉장히 여름방학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여러분 개학하시면 선생님들이 풀 자습을 주시지 않아요. 분명 수업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 수업을 하시는 상황에서 혼자 몰래 공부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몰래 인강을 저는 보긴 했는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 많은 거를 해치워 놓아라. 이제 여러분의 여름방학 시간 계획이랑 과목별 공부법 계획을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방학 시간부터 먼저 짜드리자면 고1, 2 친구들부터 짜드릴게요. 아침 7시 반에서 8시 사이 이게 딱 기상시간. 그리고 공부는 8시 반부터 하는 게 좋지만 9시부터 시작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당장 수능이 급한 게 아니니까 굳이 막 달리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12시 반에 점심을 막 먹고 1시 반부터 2시 사이 때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6시 반에 저녁을 먹습니다. 근데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뭐 6시
6시에 드셔도 될 것 같고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다시 저녁 공부를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10시에 공부를 끝냅니다. 그리고 잠은 12시 반부터 취침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짰는데 이제 10시간을 뽑을 수가 있거든요. 하루에 10시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스케줄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3 친구들은 늦어도 7시 반에 기상해서 8시 반에 공부 시작. 그다음에 12시 반에 점심 먹고 1시간 점심시간을 가진 다음에 1시 반에 다시 공부를 하고 5시간 뒤인 6시 반에 밥을 먹고 1시간 또 저녁을 먹고 7시 반부터 공부해서 10시까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11시간 반이 딱 잡히거든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상태에서 최소 10시간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12시 반 취침. 그럼 이제 과목별로 여름방학 때 할 공부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께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1, 2 친구들부터 얘기를 하자면 국어 같은 경우는 3가지 콘텐츠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문학 개념어 잡기, 두 번째는 고전 운문 특강 잡기, 세 번째는 화작 아니면 엄매 맛보기. 즉 여러분이 맛을 보면서 선택을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문학 개념어가 좀 탄탄하게 잡혀 있어야 이제 제대로 풀 수가 있거든요. 무슨 여름방학 특강하고 진짜 얇은 거 말고 조금 두꺼운 거였으면 좋겠고 화자의 태도, 뭐 낙관적인지 뭐 자조적인지 이런 것까지도 정말 다 꿰뚫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전 운문이 여러분이 굉장히 낯설겠지만 정말 많은 고전 운문을 보다 보면은 주제들이 굉장히 정해져 있거든. 뭐 자연을 너무 사랑하는 그런 주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떠났어 그리워하는 임에 대한 그런 사랑 그런 주제일 수도 있고 카테고리별로 이런 흐름이면은 이런 주제구나 이런 것도 느껴봤으면 좋겠고 자주 쓰이는 그런 특정 어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휘들도 한번 짚어보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화작 아니면 엄매 이거를 아마 내신 때 건드렸을 수도 있는데 이 선택을 하셨으면 시간이 많은 여름방학 때 조금 양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특히 엄매 선택자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인데 여름방학 이용해서 많은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은 다음 학기를 선행하는 거를 목표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난이도 별로 정복도 하고 유형 별로도 정복을 하는 거죠. 여러분은 내신도 챙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어는 이거는 여러분들의 등급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만약에 본인이 1등급이다 영어를 진짜 자신 있고 영어를 잘한다 하면은 고3 모의고사 풀어도 되고 아니면은 올해 수특을 사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진짜 낮은 2등급부터 뭐 3, 4등급 이런 친구들은 지난 모의고사나 아니면 한 학년 낮은 영어 모의고사를 푸는 것도 좋아요. 지문도 되게 이해 쉽게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고 그 다음에 단어 수준도 되게 낮으니까 이 선지가 왜 답이 될 수 있는지 왜 답인지 지문 내에서 답의 근거를 찾아가지고 좀 이렇게 연결하는 논리적으로 연결해서 푸는 연습 그리고 단어 정리 이런 식으로 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탐구 같은 경우는 고1, 2 친구들은 내신 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출 문제집을 다 푸세요. 안 그러면 고3 때 미리 할 거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아마 진짜로. 그럼 이제 고3 친구들을 말씀드릴게요. 국어는 저는 여름방학 때 수능 완성이랑 저는 리트 지문으로 했었고 문학은 엔제를 풀었는데 리트를 끝내고 수특을 하고 수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엔제를 하고 이런 흐름인데 여러분 진짜 여름방학 됐는데 아직도 수능 특강을 안 풀었다 이러면 무조건 수능 특강부터 하셔야 돼요. 기출을 못했으면은 기출도 하셔야 돼요. 기출에서 벗어나게 엔제를 풀었는데 왜 그랬냐면은 문제의 양을 좀 많이 늘리려고 했어요. 국어를 잘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자기는 근데 국어를 엄청 했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되게 양으로 좀 승부를 봤다 이렇게 많이 들었어가지고 확실히 양을 늘리다 보면은 제가 어디서 취약한지를 좀 찾을 수 있었어요. 수학은 기출 끝내줘야 되고 수능 특강도 끝내줘야 돼요. 이제 여름방학 때 바로 엔제 정복입니다. 저는 이제 여름방학 때 사설 엔제를 풀었는데 근데 이 사설 엔제들도 난이도가 정말 다 다르거든요. 어떤 거는 엔제 입문이라고 불리고 어떤 거는 뭐 이제 뭐 1등급을 위한 엔제 뭐 이렇게 다 불리니까 여러분 본인한테 맞을 것 같은 엔제를 푸시면 되는데 저는 엔제 입문이라고 불리는 그런 엔제를 풀었어요. 근데 이 엔제가 개념이 좀 부실하면은 엔제를 푸는 게 마냥 의미가 없거든요. 엔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얻어가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개념이 잡힌 상태에서 처음 접해보는 문제를 접했을 때 이 시너지가 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냥 무작정 덤볐어가지고 나중에 10월 때 가서 다시 개념을 잡는 강의를 봤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좀 개념이 헷갈린다 뭐 극한의 정의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이러면은 개념부터 좀 라이트하게 다시 짚고 그 다음에 좀 개념이 쌓였을 때 엔제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영어인데요. 고3 친구들은 아마 국어, 수학, 탐구 하느라 영어 공부할 시간이 없을 거예요. 이건 진짜 인정하고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영어는 일단 정말 그냥 감을 잃지 않을 정도로만 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서 하루에 이제 최소 3지문에서 많게는 5지문. 근데 하루에 영어를 아예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본인한테 필요한 양에 맞춰서 국어, 수학, 탐구를 진짜 빵빵하게 우선으로 두고 이것 때문에 머리가 너무 지쳤을 때 힐링하는 용도로
이제 그 다음에 탐구인데요. 여름방학 때 수특, 수완 무조건 끝내놓으세요. 4탐 선택자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수특, 수완 문제만 푼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풀면서 본인만의 노트를 만드는 건데요. 절대 막 거창하게 뭐 예쁘게 필기를 해서 만들라는 게 아니라 정말 딱딱 포인트만 적는 거예요. 출에서 많이 나왔던 그런 개념을 적거나 이거는 진짜 수특, 수완에 나왔던 뭔가의 내용인데 이거는 지금 풀고 넘기면은 기억이 안 날 것 같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되게 중요해 보이는 것들? 나중에 수특수완 다시 펼쳐가지고 막 확인하지 말고 그 노트 하나만 들고 보면 되니까 제가 만든 거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6모 때 수학지리 3등급에 사회문화 4등급을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발등에 불도 아니야. 발등 그냥 용암이 부어져가지고 근데 굉장히 많은 양이 있는데 자연현상, 사회문화현상, 기능론, 갈등론 이렇게 써있는데 그 정말 소주제들만 이렇게 적어놓고 4등분을 해서 기능론에 대해서 나왔던 말들 수능에서 많이 언급했던 거나 제가 헷갈려 했던 것들만 적은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냥 선지에 나왔던 말을 그냥 그대로 적은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고 나중에 이 선지를 다시 만났을 때 하나를 잘 못할 것 같아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수능 특강 내지 수능 완성을 오려가지고 붙여놓은 거거든요. 수능에 나오면 어떡하지? 하고 이렇게 덕지덕지 붙여놓고 누가 보면 탐구에 좀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수도 있는데 하루에 1시간 했나? 많게는 1시간 반? 정말 30분 한 적도 있었고 그렇게 많이 투자 안 했어요. 다만 이거를 그냥 꾸준히 차곡차곡 수능 전날까지 쌓아갔기 때문에 네, 아무튼 이렇게 탐구까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여름방학 때 내가 이거를 하면은 정말 많이 성장이 있겠다 이런 기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마냥 놀고 싶으실 텐데 노는 거는 여러분이 대학 가면은 정말 자유롭습니다. 정말 자유롭게 놀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낼 수 있도록 너무너무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